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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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범죄, 사기. 그죠? 그러지 마. 사기꾼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기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사기꾼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가를 저희 각자의 어떤 경험 전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한 경험은 없는데 저희 가족이 당한 경험은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사기를 개인적으로 당해본 적은 없고 네, 쳐본 적 있다 이런 말씀. 한탕 크게 했다. 그러니까요. 어휴. 저희 지금 방송 중에 누가 잠시만요. 잠깐만. 김지선 변호사님이 잠깐 문 열어주러 가셨습니다. 권상욱 변호사님 좀 피곤하신가요? 좀 당황해가지고 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뭘 주문한 건가요 지금 도대체? 김지선 변호사님 지금 고생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택배가 저희 건물에 왔다 그래가지고. 택배 이 시간에. 네. 네, 실제로 지금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막 들어왔어. 네, 여러분 지금 약간 방송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 사무실에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택배가 배달이 돼가지고 명절 선물이고 저 최승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가 뭘 주문한 건가요 지금? 노란 황금빛 보자기에 큰 선물이 왔습니다. 예. 네. 역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네. 네. 언박싱을 언박싱 해도 되지 않나요? 좀 이따가 해주시면. 좀 이따가 저희가 방송 종료 한 10분 전쯤에 네. 저도 되게- 궁금해서요. 되게 탐스럽게 생긴 네. 엄청 큰 박스가 오긴 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권상욱 변호사님 사기죄가 되면 얼마나 처벌받아요? 형법상 정해진 것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세네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사기꾼이 얻어간 금액이 크면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특경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득액의 그 기준이 있어요. 네. 5억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이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억을 넘어가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네.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제일 많은 게, 네. 제가 김지선 변호사님 돈을 빌려갔는데 다음 날까지 갚기로 해놓고 돈을 안 네. 갚고 잠수를 타면 네. 우리가 이거를 그게 사기 사기인가? 아닌가? 네, 사기입니다. 예. 김지선 꿈도 꾸지 변호사님의 마세요. 돈이면 사기군요. 근데 그냥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까는 농담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 빌린 거 안 갚았다고 해서 사실 다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죄라는 게 형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의 이제 사기죄는 단순히 이제 채무불이행 행만으로는 성립을 안 하고 돈을 빌렸을 때부터 이거 내가 그냥 빌린다고 말해서 이제 받은 다음에 갚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불구하고 이제 갚겠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돈을 취득을 했으면 그게 이제 사기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때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럴 마음이 네. 없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정황 증거 같은 걸로 결국은 네, 사기였다는 걸 입증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황 증거라는 게 이를테면 내가 어디에다가 쓸 건데 돈 좀 지금 얼마가 비어서 그러니까 그 좀 빌려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쓴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든가 처음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용도 사기. 그렇죠. 그런 용도 사기.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 놓고 그 직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을 한다든가. 내지는 돈을 빌릴 때 도저히 그 돈을 나중에 갚을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그렇죠. 나의 재력이, 능력에 비해서 재력이 예, 도저히 너무 큰 그럴 수가 돈을. 없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정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네.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누가 돈을 빌려주면 언제 갚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돈을 안 갚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황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막 연락이 두절되고 막 이런 게 좀 어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인데 저한테 대신 좀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저희가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고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무고인가? 하면서 왜 이렇게 왜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절대로 이 사기꾼들이
절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거든요. 무고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이제 고소하고 허위로 고소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고소 잘못하면 내가 무고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권 변호사님 이거 어떨까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지금 뭐 그렇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서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장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실 때는 고소장에 사실을 적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다면 그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고소를 했다면 무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저희 어머니의 돈을 찾아드릴 수 있었겠죠. 갑자기 슬픈. 근데 그 이후에 그 네. 사기꾼 다시 잠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피해 네. 변제는 그럼 혹시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고 전혀요? 네, 그럼요.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사기당한 그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그 김수선 변호사님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통해야 하고요. 이제 소송 이후에 이제 배상명령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도입된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사기 수사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수사 다 될 쯤이면은 그냥 걔는 개털인 경우가 많아요. 전문 용어 예. 개털. 네, 쏙 들어오는 제가 최근에 좀 정말 억울하게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고소장을 몇 개 연달아 지금 쓰는 바람에 맞습니다. 조금 이 주제 나올까 약간 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절차는 그 사람에게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인지를 이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면 민사 소송을 해서 다시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사 사건이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고 해서 이제 형사 절차 안에서도 간이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사기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기꾼한테 돈이 있느냐 문제여서 네, 그렇죠. 참 좀 현실적인 무력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 네. 예. 첫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이 아닌데. 네네. 그냥 개인 간에 뭐 나한테 투자해라. 그럼 내가 이익 나면은 쉐어해주고 손해가 나도 원금은 줄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그 사업에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돌려줘요?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 케이스들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짜고짜 너무 친절하게 오는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히스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호의를 보일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소고기는 호의가 아니다. 약간 이런 그런 관점에서 항상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업 기회가 나한테만 비밀스럽게 나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렇게 해준다, 특권을 준다 이런 거에 사실 되게 혹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렇게 좋은 사업 기회면 보통 나만 모르는 경우는 있어도 나만 아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다. 근데 사기꾼들이 특징이 말이 이제 청산유수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말을 되게 모호하게 해요. 잘 정신 차리고 나중에 곱씹어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사, 형용사. 그렇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5분을 들어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좋은 말만 계속 하니까 그냥 약간 뭐 별일 없겠지? 막 이렇게 약간 혹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고리의 이자를 보장하는 경우는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 24%가 지금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연 30% 이자 내가 줄게. 1억 빌려줘 라고 하면은 사실은 24%까지밖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 6%는 이게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았다가는 오히려 내가 약점이 돼요. 상대방이 내가 6% 받았다는 걸로 나를 오히려 역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이자제한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생각났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이제 수법 중에 하나가 말하는 내용하고 그 문서에 써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거를 그냥 나중에 이제 뭐 계약서나 뭐 각서 같은 거 이제 들이면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시침이 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써 있는 것만 믿으시고 써 있는 거랑 설명 중에 다르면 일단 잠정 한 90%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지선 변호사님이 오늘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그죠? 오늘 반드시 출연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상 편지를 네. 쓰실 지금 기세. 보고 있니? 야, 임마. 대기업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뭐 실체는 있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많고. 예,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권상욱 변호사님한테 막 감원 이설로 돈을 쏘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그게 제 명의 계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지선 변호사님 명의 계좌인 거예요. 맞아. 자, 그런 상황이면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 계좌로 갔잖아요. 이게 뭔가 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권상욱 변호사님이 저한테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돈 내놔 라고 했는데 제가 돈 빌린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소송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건 증거가 저란 없어요. 말이죠. 예, 김지선 변호사님한테 간 것만 있고 저한테 간 건 내가 없어요. 받았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 명의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 명의인지 내지는 대표 명의인지 뭐 그것과 다 무관한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넣으실 거라면 그 사람이 그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그럼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클라이언트께서 보내주신 그냥 선물인 것 같은데 그냥 택배 과일이라고 써 있어요. 과일. 무슨 과일인지는 안 써 있어. 은 이렇게. 클라이언트께 굉장히 감사하네요. 다 너무 잘해주셔서 달라고. 고마워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홍삼입니다.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누가요? 감사합니다. 누가 잘 먹는다는 건가요? 예,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권상욱 변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재탕 느낌인데. 충분히요. 2020년 한 해도 삼촌 미팅과 함께 해주셔서 네. 연휴 갔다 오셔서 봬요. 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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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